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저희는 지금까지 3명의 프로파일러와 만남을 가져봤고 그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프로파일링의 역사와 그들의 사건을 좀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좀 색다른 좀 그런 인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잠깐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이거 어우 잠깐만요. 1807년? 1807년으로 왔네요. 아, 나 이거 아직 할부도 많이 남았는데. 좀 고쳐봤는데 타임머신 작동 시간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어디 보자. 좀 주변이나 좀 볼까요? 저기 웬 남성이 좀 반갑게 이쪽으로 다가오네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네 지금 시간 좀 괜찮은가?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검은 의뢰서를 받아서 말인데 조수가 좀 필요하다네. 조수요? 조수? 조수. 이런 지금 고급 인재를 지금 조수로 쓰겠다는 게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할 일이 좀 없으니까 좀 도와드릴게요. 그럼 가는 동안 제가 듣기로 사건이라 하셨는데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금도 출신 정사령 누인 그녀가 남편이 이제 죽고 비명행사했지. 위복녀 하나를 기르면서 수절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나이가 24. 어리네. 상당히 당당하고 이렇게 의지가 있었던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모양이야. 남편이 죽었는데 내 자식이 있으니 내가 마땅히 마음을 다해 길러야 한다라고 다짐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여성이 사명한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구만. 근데 이 당시 나이에 24세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건 적은 건 아니죠? 그렇긴 한데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보통 이 나이면 다들 있지. 혹시 자살인가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일단 목을 메었다고 하는데 목을 메어 죽은 경우에는 이제 검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 우선 목을 맸지만 달아매지 않은 경우를 늑살이라고 하는데. 늑살이요? 내가 이제 기록을 할 테니 자네는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네. 시키는 대로요? 시키는 대로 하게나. 내가 조언을 좀 해주겠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목을 매서 죽은 시체 검시할 때는 먼저 그 사체의 위치, 그리고 목을 매단 물건의 종류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네. 또한 사체가 입고 있는 의복이 새 것인지 낡았는지 살피고 어떤 물건을 밟고 올라서서 목을 메었는지 검시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위치를 좀 먼저 보고 물건 같은 경우에는 미역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 잘하네요. 다음으로 여러 사람이 입혀서 이제 시체를 밝은 곳에 내려놓고 줄의 길이를 측량하고 목에 이렇게 감긴 줄의 길이 이런 거 다 따로 측정을 해야 되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시체를 내려놓고 길이 측정이 끝났어요. 뭘 하면 될까요? 스스로 목면자 검시할 때는 가장 먼저 고발한 사람에게 목격 시간을 확인하는 게 먼저. 목격 시간? 알겠습니다. 또한 발견 직후에 바로 줄을 풀어서 구제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묻고 뭐 풀었다면 숨을 쉬고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야 되지. 잠시만요.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현장 자체는 지금 요대로 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딱히 풀지도 않았고 이 신고한 사람이 매우 놀라서 좀 신고를 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데 현장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행이구만. 일단 올가미 종류에는 매듭을 조르고도 칠 수 있는 활도투와 조르지 못하는 이걸 조절하지 못하는 사도투가 있는데 이 종류를 확실히 이력하고 어떤 물건을 밟고 올라섰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 되게 어려운 알겠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안 쓰는 말일 거야. 스스로 목을 매려면 높이가 이제 8척 이상 되어야 두 다리가 허공에 매달릴 것이고. 8척? 알겠습니다. 이게 또한 밟고 올라선 물건의 높이는 매달렸을 때 땅과 머리가 2배 이상은 돼야 되지. 만약에 이제 죽은 사람의 목을 맨 흔적이 이제 동그랗게 남아있지 않다면 처마를 받치는 들보나 뭐 기둥 혹은 이제 기둥 석가래 등을 살펴보는 게 좋아요.
여기에 이제 먼지가 쌓였는데 줄자국이 어지럽게 난 경우에만 스스로 목을 메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잠시만요.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어디 보자. 먼지는 쌓여 있고 줄자국도 이리저리 어지럽게 나 있네요. 확실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살 쪽의 무게가 선생님 듣고 계세요? 선생님 어디 쳐다보세요 지금? 자살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죽으려는 사람이 먼저 줄이나 띠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목을 맨 후에 높은 곳에 손수 스스로 매달게 될 테니까 네. 반드시 머리 위에 무언가 줄을 맨 곳이 있을 터이고 그렇죠. 이곳에 쌓인 먼지들을 살펴보면 먼지 자국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줄이 이렇게 움직인 먼지 자국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 손으로 목을 두른 끈을 위로 해서 매달았을 거기 때문에 끈을 이렇게 위에 있고 끈이 내 목에 위에 있고 네. 머리 위에 달아맨 곳이 너무 높다면 이는 다른 사람이 달아맨 거니까 자세히 살펴봐야겠지. 그러니까 이 끈이 걸어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너무 높게 걸었으면 내가 걸었을 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타살일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뭐 그런 얘긴데 네. 그것만이 아니고 목을 맨 곳이랑 머리까지 거리가 1척이고 머리가 아래로 축 늘어져야 스스로 목을 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구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제 생각에는 스스로 목을 맨 쪽. 다시 말해서 자살이 조금 더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사체를 지금 한번 볼까요? 이 사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제 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 목을 맨 흔적이 숨통 위에 있으면 입을 다물고 이를 꽉 문 채 혀가 입에 닿지만 예. 흔적이 숨통 아래에 있으면 입을 약간 해 벌리고 혀가 이제 나와 있게 되네. 입술과 가슴 앞에 거품이 떨어져 있으면 엄지손가락과 두 발 끝이 바로 뻗어 있고 배는 이제 검푸른 색을 띠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힘을 내 목 뒤에 준 거면 내가 이를 꽉 물고 혀가 이에 닿는 모습이고 이게 내가 목이 밑에서 줄린 거면 입이 벌려지고 혀가 나온다. 지금 그 말씀이신데 확실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해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확실히 아니에요. 자살이라고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일단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네. 이 생전에 목을 매서 죽고 매달아 스스로 목을 맨 것처럼 위장하면 이를 분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예. 때문에 당연히 자세하게 살펴야 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 달아맨 흔적하고 목을 조른 두 가지 흔적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그 깊이로 구분해야 됩니다. 깊이요? 그렇지. 깊이? 이게 줄인데 깊이를 뭐 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말로만 뭐 다 측정하라고 자기는 기록이나 하고 있고 뭐 알겠습니다. 더 말씀해 보세요. 남에게 졸려 죽은 시체에서는 줄을 끄드나고 발버둥치는 흔적이 많겠지. 예. 손톱이 깨져 있거나 눈을 뜨고 있고 이 흔적이 검은색이고 인후 부위 이런 데가 이제 푹 꺼져 있는 그런 경우. 확실히 이게 맞는 표현이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몸과 마음이 아주 정상적으로 저항 활동을 했을 테고 그러한 저항을 이겨내려 한 범인이 당연히 더 강한 힘을 주니까 목뼈가 부러뜨릴 정도가 된 거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뭐 표현이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뭐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검안 보고서를 썼으니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네. 네, 저도 급해요. 저도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저도 좀 갈 겁니다. 네, 나머지 잘 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줘서 고맙고. 예. 어린 친구 인재라니까. 어린 친구인 줄 알았더니 똑똑하구만. 제가 이 피해자보다 나이도 또 많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원래 딴 데 가서 이렇게 여자 거만했던 얘기 하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네. 원래 여자 조수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 안 데려오는 바람에. 예. 원래 네. 다모 친구 데려오고 오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생각한 분이랑 좀 약간 이미지 다른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다시 좀 현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되긴 뭐 다 돼 진짜. 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근데 돌아오기 전에 이름을 하나 들었어요. 지나가면서. 근데 일단 그 일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증거상 이 여성의 경우에는 자살로 판명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더 잠시 뒤에 좀 더 저희의 법의학 이론으로 좀 알려드리기로 하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미역을 엮어서 만든 줄로 목을 매서 꿇어앉은 채 자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꿇어앉은 경우에 자살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꿇어앉거나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줄에 의해서 자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방 자체가 미역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 외부인의 흔적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의학적으로 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이 완전히 폐쇄되더라도 10초에서 15초 정도는 의식이 있기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릎을 꿇은 채로도 자살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자교사로 많이 본 거고, 사실 자교사 자체가 사망 상황이나 부검 소견이 좀 많이 특이하기 때문에 판단이 난해하다고 합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에는 검시 제도가 좀 미비해서 법의 의사가 자교사 가능성을 제시할 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또한 이 살인자가 어느 정도의 폭력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싸움의 흔적이나 살인자가 피해자를 끌고 간 흔적이 바닥에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살을 했다면 천장을 가로지르는 그 들보나 나뭇가지, 고리 등의 이 밧줄을 걸었을 테고, 피해자의 무게에 의해서 세게 끌린 자국이 이 들보 혹은 나뭇가지에 남았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들었던 부분이랑 상당히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타살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밧줄이 끊어진 부분을 현미경으로 좀 살펴보면 되는데, 밧줄이 너무나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강력하게 팽팽히 당겨진 상태에서 이 끊어졌다면은 그 흔적이 일반적인 것과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자살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저희 또 교주님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교주님 다녀왔습니다. 네, 잘 다녀와셨어요? 아니요, 제가 원하는 데를 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이번에 만난 분이 되게 앞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흡사했는데 마지막에 살짝 교주님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우리 방송의 폐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쨌건 조금 상당히 의미 깊고 배우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 그 다녀온 사건 자체를 간단하게 좀 재구성해서 브리핑 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사별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여성을 마음에 들어한 장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름이 김상훈이라는 자인데, 이 사람이 이 여성과 맺어지고 싶으니까 뭐 중매도 부탁하고 이 여성한테 뇌물도 주고 온갖 방법을 썼는데, 이 여성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넘어가지 않았나 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 김상훈이라는 놈이 이게 진짜 개아들 놈인 게 못된 짓을 딱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이 정씨 부인의 오빠 때문에 무위로 돌아간 거죠. 이미 이 김상훈이라는 사람이 눈이 돌아간 거예요. 자기의 장교들을 사주해서 정씨 부인을 무고한 거죠. 관아에다가. 그래서 군졸들이 오랏줄을 차고 그녀의 집에 딱 들어서니까 그녀가 뭐 이 무고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그렇죠. 그러니 탄식하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서 그 미역을 엮어서 자살을 택한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김상훈이라는 놈을 이게 미리 알아가지고 내가 좀 몇 대 탁 이렇게 딱 때려줬으면 진짜 피가 그냥 철철 나면서 이게 해야 되는 건데 좀 못하고 온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같이 갇혀 있었겠죠 이제. 그렇네요. 폭력죄로, 예. 폭행범으로. 예. 네. 그래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정말. 근데 그 아까 함께한 그분은 누구셨나요? 그분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검언 방법을 알고 계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한 사람이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땡땡 선생님 뭐 보고서 다 작성하셨습니까라고 묻는 걸 들었는데 그분 이름이 정약용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강진의 유배 중이셨는데 강진 현감을 대신해서 검안 보고서를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지도를 해주셨던 부분은 다 이 당시 검안서에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수학의 정석 같은 신주 무언록에서 많이 언급되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신주 무언록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검한 방식 등을 조금 더 알려드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신주 무언록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네. 이게 신주는 그냥 새로 줄을 그렇죠. 달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예, 달렸고 코멘트가 달렸다. 예. 뉴 코멘트. 그렇죠, 그렇죠. 뉴 코멘트 버전. 예. 그게 신주고요. 무원록은 없을무의 원통할 그렇죠. 원이니까 백성의 원통함을 없게 하는 네, 맞습니다. 기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백성의 그 원통을 없게 하는 무원록에다가 뉴 코멘트를 그렇죠. 한 예. 버전 네. 뭐 3.0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송나라인가 원나라에서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네, 원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고 원나라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세종 때 네, 다시 신주 무원록으로 해서 예. 편찬이 됐었죠. 예. 이게 아까 이제 오솔록 스님이 말한 대로 거의 수학의 정석처럼 당시에 네, 거의 그렇죠. 거만의 필수서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신주 무언록이 원나라 때 만들어질 때 그 송나라 때 있었던 저희가 엑스파일 72화에서 다뤘던 그 익사 사건 할 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세원 진록과 좀 연계를 시켜서 조금 더 어드밴스 시킨 게 이 무언록이었고 그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신주 무언록이 된 거죠. 그렇군요. 신주 무언록 하면 뭐 세 가지로 좀 쉽게 키워드가 잡히는데 거만, 현실성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름의 과학성이 이 핵심이라는 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정조 때인가 영조 때 버전이 한번 업도 돼요. 예, 업되죠. 맞습니다. 그때 그 뉴 코멘트 버전에서 코멘트를 또 해설한 그렇죠. 코멘트 예. 해설 버전. 그래서 이게 조선 시대라고 해서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수사하거나 그랬던 게 절대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줄이 틀어서 다 말해라 뭐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이제 신문이나 그런 걸 하잖아요. 네. 물론 그때 신문은 이제 곤장을 치긴 하니까 그렇죠. 예. 지금보다 좀 강압적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충분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거 네. 또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800년대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신문이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곳은 공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불가능했죠. 네, 1800년대면. 그렇죠. 네. 그런 건 분명히 달랐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좀 약간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무언록 하자라고 이제 오솔록 스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대본을 안 쓰는 바람에 예. 오솔록 스님이 내가 쓰라는 건가라고 쓰셨는데 나한테 시킨 거구나. 나는 그 말뜻이 아니었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보내드렸는데 제가 너무 늦어가지고 새벽에 저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오솔록 스님의 버전으로 네. 또 오늘은 방송을 만들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올 텐데 네. 이 범죄를 쫓는 능력자들 같은 경우는 연쇄살인 엑스파일의 스피노프 그렇죠. 방송이에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감도 있고 예. 조금 저희가 기본 포맷 자체가 1화를 할 때는 이 정도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약간 좀 타임머신이라는 그 매개체가 의외로 좀 잘 조화가 돼서 그런 말 하지 마요.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이 말은 취소합니다. 네네. 이 말은 우리는 취소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조화가 돼서 네네. 저는 좀 편하게 네네. 좀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텍스트 자체도 많고 네.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많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X 파일보다는 조금 가볍게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저희가 다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분석을 하거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떻게 하면 또 굉장히 억울한 그렇죠.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건은 또 여러분들에게 여지를 남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LBC 방송국의 다양한 방송들도 많이 좀 사랑을 해주십시오. 유튜브 채널에 있는 LBC의 다양한 방송들 한 번쯤 봐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네. 여러분의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광고 봐주시는 건 정말 저희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괜찮은 소재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